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며 시장 불안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삼성 등 국내 7개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 소집해 환율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성 기자, 외환당국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결국 고환율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사실상 총력 대응에 나선 건데 오늘 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연일 오르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선을 위협하자 대통령실이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오후 삼성과 SK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환율 문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을 국내에 환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환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환율 장기화로 야권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담이 큰 대통령실도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고요? 국민의힘은 환율 흐름에 대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일상화된 위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미 통상 협상으로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며 외환이 더 부족해지고 환율 상승 압박도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군다나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물가를 자극해 민심이 악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480원 수준의 환율이 이어질 경우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달러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 대상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를 위해 외화를 필요 수준보다 많이 보유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줄여준 겁니다. 또 외국계 은행에 적용하던 선물환 포지션 비율 규제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설 자금 용도로만 빌려주던 수출기업 외화 대출을 운전 자금으로도 쓸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시중에 묶여있는 달러를 풀어 외화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핵심 사업 부문의 수장들을 모두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자율주행차 경쟁도 격화되면서 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그룹이 R&D와 제조 부문 사장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미래차 개발과 양산차를 담당하는 양대 수장이 한꺼번에 바뀐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R&D 본부장으로 승진한 만프레드 하러 사장은 애플과 포르쉐 출신으로 지난해 현대차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제품 개발 전반을 아우르며 현대차와 기아의 브랜드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호세 무뇨스 사장과 성김 사장, 디자인과 품질 책임을 맡고 있는 루크, 브라이언 사장에 이어 5번째 외국인 사장입니다. R&D 조직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의선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제조 부문장에 오른 정준철 사장은 소프트웨어 중심, 특히 로보틱스 등 그룹의 차세대 생산체계 구축에 주력합니다. 2명의 사장 승진자를 SDV 전환을 위한 핵심 포지션에 발탁하면서 본격적인 기술 우위 확보에 나선 겁니다. 지난 5일 사임한 첨단차 플랫폼 본부 송창현 사장의 후임도 빠른 시일 내 선임해 자율주행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상무 승진자 가운데 40대 비율은 49%에 달했고 평균 연령도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습니다. 격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본격화됐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서울시가 만성적인 교통정체의 주범이었던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없애고 그 지하에 도시고속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출근길 정체를 해소하고 강북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 서울시 예상대로라면 출퇴근길 평균 속도가 2배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정체가 반복되는 서울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현재 이 구간은 하루 최대 13만 대 차량이 오가지만
정체 시간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30km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노후 고가도로를 지하로 옮겨 성산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총 20.5km 구간에 왕복 6차로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강남과 견줄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강북 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단순한 도로 개선이 아닌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는 결정체.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평균 속도는 지금보다 2배 빠른 시속 67km, 이동 시간은 약 20분 줄어들 전망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4천억 원. 오세훈 시장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일단 서울시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한 3천억 정도 들어가는 게 계산이 되는데 그 정도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0.6% 남짓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정 규모로 그렇게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의 예산은 아니다. 서울시는 오는 2030년 착공에 나서 2035년까지 지하 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사라진 자리엔 지상도로를 확장하고 홍제천과 묵동천 일대는 수변 여가 공간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국내 1,000만 탈모인들에게 연이어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탈모약에 비해 모발 수의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신약의 임상이 성공한 데 이어 정부까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나선 건데요. 탈모약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데 국내 기업들도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따른 산업부 박승원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탈모약 시장에 30년 만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제품이고 또 효능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이제 이탈리아 제약사 코스모 파마슈티컬스의 두피에 바르는 남성형 탈모 신약 클라스코테론이 그 주인공입니다. 최근 클라스코테론이 2건의 임상 3상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발 성장 개선 효과를 입증한 건데요. 미국과 유럽 등 50개 지역 1,465명의 남성형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6개월 동안 매일 해당 신약 성분을 두피에 바르도록 한 뒤 가짜약인 위약을 투여한 그룹과 비교를 했습니다. 매일 두피에 바른 남성이 위약 대비 최대 5배 이상 모발수가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임상에서도 위약 대조군 대비 신약 성분 투여군에서 168%의 개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기존에 먹는 탈모약의 경우 성기능 저하나 우울감 같은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신약은 두피에 바르는 형태인 만큼 몸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돼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결국 기존 탈모약에 비해 모발수 증가율은 높고 부작용 가능성은 적어 탈모약 치료제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르지 않은 남성보다 최대 5배 이상이라니까 과연 게임 체인저라는 수식어가 붙을만 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발언하면서 이 1,000만 탈모인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온 건데요. 이 대통령은 탈모는 요즘 생존의 문제라며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질병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여겨졌던 탈모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는 취지인데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우려가 되지만 탈모약을 처방받는 환자 입장에선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 탈모약 치료제 시장은 기존 글로벌 빅파마들이 개발한 오리지널 치료제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제네릭, 즉 복제약 제품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두 제품 간 가격 차이는 크지 않는데 예를 들어 1,500원인 제네릭 제품 10정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자 부담금 30% 적용 시 환자는 15,000원짜리 탈모 치료제를 4,500원에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달로 기간을 길게 보면 3만 원 넘게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값이 싸지면 탈모 치료제 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 환자는 물론 제약사 입장에서도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탈모 치료제 시장 확대가 예고된 상황으로 국내 제약사나 바이오텍들에게도 굉장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그럼 국내 기업들의 탈모 신약 소식은 아직입니까? 네, 탈모 치료제 신약과 관련해서 현재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은 종근당과 대웅제약입니다. 두 제약사는 먹는 약이 아닌 복부에 넣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탈모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처럼 약물이 채워진 펜을 복부에 찔러 투여하면 약물이 혈액을 타고 몸을 순환하며 효과를 내는 겁니다. 가장 앞선 곳은 종근당인데 3개월에 한 번만 투여하면 되는 주사제 형태의 탈모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리지널 탈모약 성분을 장기 지속형 주사로 개량해 신약으로 만드는 건데 지난해 말부터 국내 임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대웅제약은 인벤티지랩, 위더스 제약과 함께 또 다른 오리지널 탈모약 성분으로 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투여하는 두 가지 후보 물질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벤티지랩이 호주 보건당국에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엔 국내 식약처에도 신청해서 국내와 해외 4개 기관에서 동시에 임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JW 중해제약은 모낭 재생을 유도하는 윈트 단백질 기반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두피에 바르는 치료제로 지난해 미국 피부연구학회에서 기존의 탈모 치료제 대비 모낭 숫자가 최대 7.2배 늘어나는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데 최근 전임상을 마치고 국내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탈모 신약의 개발이 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지만 기존 경구용이 아닌 주사제라는 점,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국내 탈모 신약 시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산업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우리 동네 집값 시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의 여파가 전세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6% 오르며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벌써 4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특히 주거 여건이 좋아 수요자들이 많은 서초구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 만에 무려 0.58%나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은 실거래가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불과 한 달 사이 전셋값이 4억 원가량 뛰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17억 원에서 한 20억 원 정도의 계약이 됐었지만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한 20억 원에서 24억 원에 달합니다. 서초구만큼은 아니더라도 전셋값은 수도권 전역에서 뛰고 있습니다. 강남과 용산, 광진, 성동, 양천 등의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더 커졌고 수도권에서는 성남 수정과 안양, 수원 영통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봄 이사철과 맞물려서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사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세가 불안한 가운데 숨죽인 매매 시장도 여전히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8% 올랐습니다. 4주째 비슷한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벨트 지역으로 불리는 용산, 성동, 동작, 광진은 오히려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오른 송파는 연간 누적 상승률이 20%를 돌파했습니다. 성동, 과천, 성남, 분당도 누적 상승률 2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범용 그래픽 저장 장치를 넘어 맞춤형 반도체 시대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반도체 개발을 돕는 스타트업 세미파이브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겨냥하며 코스닥 상장에 도전합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그래픽 저장 장치 GPU가 시장을 장악해왔지만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직접 만든 전용 반도체 ASIC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TPU, 아마존의 자체 AI 칩 트레이니움처럼 내 서비스에 딱 맞는 반도체가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틈새를 파고든 국내 반도체 설계 플랫폼 기업 세미파이브가 연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합니다. 핵심 경쟁력은 단순한 설계 용역을 넘어선 엔드투엔드 서비스. 칩 스펙 정의부터 설계, 검증, 양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로 기존 디자인하우스와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000억 원을 돌파, 올해부터는 데이터 센터 AI 칩과 AI 카메라 칩의 양산 매출이 본격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내년에는 총 매출 2천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손익불균기점을 달성을 하고 이후 연 5, 60%씩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30%에 근접하는 오퍼레이팅 마진 달성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도 가파릅니다. 지난해 신규 수주 가운데 해외 고객 비중은 4%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60%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해외 기업 인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도, 베트남, 북미 반도체 회사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3D IC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길목 기술의 내재화를 진행을 할 것인데 테스트나 조립에 필요한 장비 측면에 있어서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저희 것으로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러한 부분에 이제 자금으로 사용을.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한 총 공모 금액은 약 1,296억 원,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8,092억 원입니다. 오는 18에서 19일 이틀간 일반 투자자 참가를 거쳐 오는 29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AI 전용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 설계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세미파이브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해외에서 K 아이웨어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젠틀몬스터의 모든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국산 안경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제조사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호 기자입니다. 토종 선글라스 브랜드로 14개국에 진출한 젠틀몬스터.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5,600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II 컴바인드의 기업 가치도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토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젠틀몬스터의 모든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조 국명이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젠틀몬스터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모든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산 논란과 관련해 II 컴바인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안경테 소재인 아세테이트를 중국에서 조달하기 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아세테이트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로 구분돼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중국은 관련 규제를 풀어 국내의 3분의 1 가격의 안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우선 인건비도 싼데 똑같은 안경을 만들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만들어요. 한국 기업의 안경이 K 아이웨어로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시장은 중국산에 잠식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안경테 수입액은 2021년 8,7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 3,9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국내 제조사는 10인 미만 영세 규모가 대부분으로 통계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규모가 영세해 공급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소규모 업체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물량을 만드는데 그 물량 만들라고 오더를 줬을 때 그 물량 수를 맞출 수 있나 이 말이죠. 정부는 안경을 한류 연관 산업으로 지정하고 중소제조사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재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문은 넘치고 진짜는 드뭅니다. 소음은 요란하고 신호는 희미합니다.